이 사건은 1982년 10월 17일에 공소시효가 끝남으로써 이제는 범인을 붙들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됐다. 경찰과 검찰과 법원과 언론이 고문과 조작과 오판과 오보로서 무고한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틈을 타서 범인은 면죄부를 받고 만 것이다. 힘없는 서민들이 경찰, 검찰, 법원, 언론의 총공세에 직면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이 사건은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도의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개인의 피해는 회복될 수 없음을 고문 후유증으로 40대에 요절한 김기철 씨는 폐인이 된 그의 몸과 정신으로 입증하였다. 이 기사는 1981년부터 1982년에 걸쳐 월간 마당에 쓴 것이다. 이야기가 이쯤 나가고 있을 때 대범 씨의 아내 김부순 씨가 아래쪽에서 올라왔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없어 차서 나선 것이었다. 김부순 씨는 정대범 씨가 제대한 직후 결혼을 했다. 정 씨 집에 새 방을 얻어 살고 있던 처녀가 친구인 부순 씨를 소개시켜준 것이었다. 부순 씨는 대범 씨의 그런 과거를 전혀 모르고 결혼을 했다고 한다. 어느 날 방을 치우다가 남편이 보관하고 있던 근하 사건 관계 신문 조각을 발견했다. 앞이 캄캄해집디다.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다니 하는 후회와 앞으로 어떻게 하나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죠. 그날 며느리의 물음에 그제야 김성순 씨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김부순 씨는 남편의 좌절이 오히려 이해가 되더라고 했다. 정대범 씨는 결혼 뒤 일자리를 잡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상업 고교를 나온 그였지만 취직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지 못했다. 더구나 일병제대라는 이력이 그를 따라다녔다. 이력서를 여러 군데 냈죠. 그때마다 일병제대에서 걸렸습니다. 군에서 사고를 쳤겠지 하는 선입감을 갖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회상하기가 싫어 일일이 별명할 마음도 내키지 않았습니다. 결혼 뒤 4년 동안 그는 방황했다. 공사판에 나가 막노동을 하다가 일이 없으면 술로 세월을 보내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문득 자신을 이 꼴로 만든 구영근 씨와 김태현 검사 생각이 나더라고 했다. 참말이지 그때는 차비가 없어 부산에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차비를 안 줬어요. 이제는 정말 살인을 한번 하리라 일을 갖는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대범 씨가 갑자기 흥분하여 말하니 김성수 씨가 옆에서 말린다. 이제는 자식 새끼 생각해서 살아야지. 복수는 하늘이 할 게다. 정대범 씨는 그 사건 뒤 스스로 생각해도 성격이 변했다고 한다. 낯선 사람들을 만나기를 무섭게 생각한다. 친구들이 아니면 잘 어울리지도 않는다. 저 사람이 또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부터 든다고 한다. 그날 사건에 휘말린 것도 구영근 씨와의 친면 때문이었고 누구를 안다는 것이 재난이 될 수 있음을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바깥 출입도 거의 하지 않는다. 쉴 때는 집안이나 마을을 떠나지 않는다. 영화 보러 시내로 나가는 일도 없다. 그런 세상과의 뒤섞임이 귀찮기만 하다는 것이다. 정대범 씨는 보증금 10만원, 월세 3만원짜리의 단칸 새방에서 살고 있다. 이 정도라도 마음 잡고 살게 된 것은 저 아이 덕택이죠. 김성순 씨는 입버릇처럼 며느리를 칭찬해 마지 않았다. 정 씨의 아내는 장난감 행상을 하는 듯했다. 손가방에 작은 장난감이나 인형들을 들고 나가 호텔 주위에서 외국 관광객들에게 파는 일이다. 김부순 씨는 해맑은 인상의 얌전한 30대 초반 아주머니지만 구영근 씨나 김태현 씨 얘기가 나오면 거침없이 극한적인 낱말을 내뱉곤 했다. 저의 소원이 있다면 막내 아들을 변호사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하고 불쌍한 사람을 많이 구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김부순 씨는 둘째 딸이 왼손잡이라고 하며 웃었다. 정대범 씨는 언론에 의해 손이 고운
왼손잡이의 냉혈 살인마로 묘사됐고 그 왼손잡이로 해서 현장 검증의 모순점을 만들었고 무죄 판결을 받는데 실마리를 제공했던 것이다. 정 씨는 10여 년 전부터 용접 기술을 배워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다. 큰 공장에 들어가야 고정 수입이 있을 텐데 정 씨 같은 고참은 봉급을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받아주길 꺼린다고 한다. 그래서 하청업자를 따라 부정기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공치는 날이 잦다. 지금은 자동차의 앞범퍼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다. 월 수입은 30만 원쯤 되지만 곧 일감이 끊어질 형편이다. 정 씨는 황덕수 씨가 꼬치꼬치 캐물으니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우리 이러지 말고 금식이, 구영근이, 김태현이까지 불러 텔레비전에 함께 나가자. 거기서 한판 벌이자고 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우리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이젠 집을 알았으니 자주 놀러오라는 정 씨의 황덕수 씨에 대한 인사가 인사치레처럼 들리지는 않았다. 인천엔 택시 안에서 내가 물었다. 황덕수 씨는 지금도 정대범 씨를 의심합니까? 황 씨는 고개를 가로로 저었다. 그러나 또 말꼬리를 달았다. 대범이에 대한 의심은 풀렸습니다. 그 친구도 결국 금식이에게 당한 거군요. 그렇지만 금식이는 정말 무죄일까요? 그 사람은 판검사보다도 더 머리 회전이 빠른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건은 내 멋대로 돌릴 수 있다고 중얼거리던 그의 말이 아직 귀에 쟁쟁합니다. 김금식 씨가 이 재판극의 각본을 쓴 것은 맞아요. 그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근하군이 살해된 날 그는 대구 교도소 안에 있었다는 사실 또한 분명해요. 그렇다면 김금식 씨는 범인일 수 없죠. 범인이 아니라 해도 범인에 대해서 무언가 알고는 있을지 모르죠. 공소시효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금식이가 아닐까요?